And protect you. Why don't you do what you dream, Bastion? Bastion! Please! 사고로 엄마를 잃은 소년 바스티안. I had another dream, Dad. About Mom. We can't let Mom's death. Yeah. 소년은 오늘도 달립니다. 자신을 못살게 구는 아이들을 피해서. 그리고 숨어든 고서점. 그곳에서 바스티안은 아주 특별한 책을 발견합니다. 일단 표지부터 누가 봐도 특별해 보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끝없는 이야기. 오늘 소개할 영화는 사선에서 아웃브레이크, 에어포스 원, 퍼펙트 스톰, 트로이 같은 명작들을 연출한 울프강 피터젠 감독의 끝없는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이 리뷰에는 결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스티안은 그 책을 빌려갑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그런데 고서점의 할아버지는 그런 바스티안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바스티안이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 이유는 후반부의 작품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스티안은 학교의 창고에서 그 책, 끝없는 이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책 속에 펼쳐지는 세상, 이곳은 환상의 세계, 판타지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지금 Nothing이라는 괴물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무라는 괴물이 꿈을 망상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환상의 세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곳은 판타지아의 유일한 희망인 여왕이 살고 있는 곳, 아이보리 타워입니다. 여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판타지아의 여기저기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키마우스도 있고요. 요다, 추바카, C3PO, 이웍스, E.T., 건비, 포키, 고질라, 덤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볼까요? C3PO, E.T., 이웍스, 추바카, 미키마우스, 요다까지는 찾았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들이 왜 여기에 있냐고요? 그건 마치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에서 건담과 아이언 자이언트, 메카 고질라 등등 세상 모든 캐릭터들이 모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곳은 판타지아니까요. The Nothing is destroying our world. 판타지아의 여왕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Nothing이 커질수록 여왕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The Empress herself has become deathly ill. She's dying. There seems to be a mysterious link between her illness and the Nothing. 이제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저 푸른 초원족의 용감한 소년 전사 아트레유. He is our only hope. His name is Atreyu. 판타지아에서는 전사도 예뻐야 하는군요. 이런 씨벨. 미안. 당신 말고. Find a cure for the Empress. 아트레유는 판타지아를 상징하는 목걸이 아우린을 갖고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And protect you.
꿈이 쓸데없는 망상으로 치부되어 사라지게 하는 nothing이란 존재를 판타지아에서 몰아내고 이 세상에 다시 꿈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트레이의 모습 위로 8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영화 음악 중에 하나가 흐릅니다. 5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레이와 그의 말 아르텍스는 판타지아의 여기저기를 헤매보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착한 슬픔의 늪. 그 슬픔의 늪에서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르텍스는 그 슬픔의 늪에서 그만 멈추고 맙니다. 원작에선 아르텍스가 말을 하는데 CG 기술이 없던 시절이라서 아무 말도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You're my friend. You gotta move or you'll die. Move. 그렇게 아르텍스를 잃은 아트레이유, 그리고 이제 책에 완전히 빠져버린 바스티안. 한편 그모르크도 아트레이유를 추격합니다. 그는 nothing을 만들어 환상세계를 파괴시키려는 어둠의 존재의 부하입니다. 마침내 아트레이유는 판타지아의 현자인 모올라가 살고 있다는 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이 아니고 모올라 그 자체였습니다. 깜짝 놀란 아트레이유, 그리고 더불어서 깜짝 놀란 바스티안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자 판타지아의 아트레이유와 모올라도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어찌 된 일일까요? Couldn't have heard me. Are you? Not that it matters. We don't care. 아무튼 아트레이유는 모올라를 통해 판타지아를 구하려면 남쪽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기서부터 16,000km나 떨어진 곳. 절망하는 아트레이유. 아트레이유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고 쫓아오는 그모르크도 가까워질 때 아트레이유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행운의 용인 팔코는 아트레이유를 구해내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행운은 결국 너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Never give up, and good luck will find you. 천신만고 끝에 아트레이유는 스핑크스의 문에 다다릅니다. 이곳을 통과해야 그 남쪽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핑크스는 여러모로 컸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소멸되는 거지요. 바스티안은 아트레이유를 응원합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죽은 시체를 지나 아트레이유는 간신히 그곳을 통과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거울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은 숨겨진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곳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비겁함에 역겨워하면서 도망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트레이유는 드디어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보이는 것은 바스티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리고 아트레이유는 거울 속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거울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루이스 캐럴의 거울나라의 앨리스 이후로 모든 장르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아트레이유는 알게 됩니다. 여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야만 한다는 것을. 그런데 판타지아의 존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 소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의 세계는 현실 세계의 꿈으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A human child? Where can I find one? Beyond the boundaries of Fantasia. You must hurry. 이제 아트레이유는 팔코를 타고 판타지아의 경계로 갑니다. 판타지아를 구할 인간 소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또다시 울려 퍼지는 전설의 영화 음악. 아트레이유는 판타지아의 경계에 다다르지만 폭풍 속에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트레이유는 아우린도 팔코도 모두 잃게 됩니다. 아트레이유는 그곳에서 자신이 지나온 모든 과정이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온 미래를 과거로 살았던 걸까?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주에 과거와 미래 같은 것은 없는 것일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모두 착각일 뿐일까? 그때 벽화의 그모르크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는 두려움입니다. 꿈이나 환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냉혹한 현실만이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임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은 그저 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Nothing은 환상계를 없애고 인간계를 온전히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수호하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꿈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판타지아는 인간이 상상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꿈과 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버리고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판타지아는 사라지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돕는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없는 인간은 껍데기만 남아서 조종하기 쉬워지니까. 그렇게 나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I was sent to kill the only one who could have stopped the Nothing. His name was Atreyu. Come for me, Gmork! I am Atreyu! 하지만 아트레이유는 마침내 그모르크의 심장에 칼을 박아 넣습니다. 그럼에도 판타지아는 무너져 내립니다. Atreyu! Where are you? Atreyu! 한편 바닷속에서 아우린을 찾아낸 팔코. 팔코는 다시 한번 아트레이유를 구해냅니다. This rich and beautiful world had been left by the Nothing. 하지만 모든 건 너무 늦은 걸까요? Anything at all? All the land is gone. Let's hope so, Atreyu. 판타지아는 파괴되고 그 잔해 속에서 아트레이유는 아직 남아있는 아이보리 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트레이유는 마침내 판타지아의 여왕을 만납니다. 판타지아의 여왕에 참 잘 어울리는 외모입니다.
Atreyu. 아트레유는 임무에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여왕은 아트레유에게 말합니다. No, you haven't. 이 세상을 구할 인간 소녀는 그동안의 모든 모험을 너와 함께 겪었고 이미 이곳에 와 있다고. He has suffered with you. He went through everything you. 그렇게 소녀는 이미 우리와 함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What? He doesn't realize he's already a part of the never-ending story. 자신이 이미 네버엔딩 스토리 안에 들어와 있고 서점에 숨어들었던 그 순간부터 네버엔딩 스토리는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그 소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His own 바로 story.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을. What will happen if he doesn't appear? Then our world will disappear. How could he let that happen? He doesn't understand that he's the one who has the power to stop it. Is it really me? Maybe he doesn't know what he has to do. What do I have to do? He has to give me a new name. But it's only a story. It's not real. It's only a story. Atreyu, no! Atreyu! 그러는 사이에 아이보리 타워는 더욱 무너져가고 여왕은 애절하게 바스티안에게 그리고 관객을 향해서 외칩니다. Bastian! Why don't you do what you dream, Bastian? But I can't. I have to keep my feet on the ground. Call my name! Bastian! Please! Save us! 하지만 망설이던 바스티안은 결국 여왕의 새로운 이름을 외칩니다. 그 이름은 원작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세계는 다만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세계는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Nothing은 우리의 꿈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So dark.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한, It is all.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한, What is that? One grain of sand is all that remains of my vast empire. Fantasia has totally disappeared? Yes. Then everything's been in vain. No. Fantasia can arise in you from your dreams and wishes, Bastian. How? What are you going to wish for? How many wishes do I get? As many as you want. Really? Try it. 바스티안이 상상하고 확신한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스티안은 판타지의 모든 것을 다시 살려냅니다. Falcor, it's like the nothing never was. 그렇게 끝없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엔드가 아닌 엔드가 되어 Like it? Falcor, it's wonderful. 이 작품은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인 미카엘 엔데의 1979년 원작을 1984년에 독일에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미카엘 엔데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는 모모가 있습니다. 저처럼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모모라는 추억의 곡을 아실 겁니다. 잠깐만 들어볼까요? 모모는 절부지 모모는 그리고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곡은 모모보다 최근 곡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둘 다 미카엘 엔데의 원작에서 감명을 받아 만들어진 곡들입니다. 그만큼 8, 90년대 미카엘 엔데의 작품들은 전 세계는 물론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모 한 작품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의 처음에 고서점 주인으로 나오는 할아버지는 끝없는 이야기의 환상의 세계를 바스티안 이전에 이미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소 지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비밀의 도서관이란 작품으로도 나왔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판타지아에 다녀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코레안더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리안입니다. 이름이 왜 코리안이 되었냐면 당시 미카엘 엔데의 작품들이 한국에서 독일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인기였기 때문이었고 번역가인 차경화 씨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재패니메이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센과 치히로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아키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에 미카엘 엔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의 이름에 있는 엔드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인 네버 엔딩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엔드가 아닌 엔드라는 서태지 씨의 굿바이 베스트 앨범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내고 자켓 디자인도 했었죠. 벌써 아주 오래전 일이 되었네요. 그런데 원작자인 미카엘 엔데는 이 영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700페이지가 넘는 원작 소설의 대략 40% 정도만, 그것도 디테일이 많이 빠진 채 영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작 소설은 단순한 아동용 동화가 아니고 깊이 있고 진지한 철학적 환상 문학의 최고봉이었음에도 영화는 아동용에 가깝게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카엘 엔데는 원래 이 영화의 감독으로 구로사와 아키라가 연출하기를 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단순한 아동용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길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작품을 연출했던 볼프강 피터젠 감독도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호평과 흥행으로 이후로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사선에서 아웃브레이크, 에어포스 원, 퍼펙트 스톰, 트로이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감독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헐리우드를 제외하면 1984년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700억 원 정도의 제작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원작을 제대로 살리려면 글쎄요 2천억 정도는 필요했을 정도로 영화하기가 힘든 스케일이었죠.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원작을 아주 좋아했고 미국 개봉 시에는 미국판 버전에 편집도 했으며 영화에 쓰인 아우린 목걸이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원작을 다시 각색해서 영화화하는 프로젝트가 몇 군데 영화사에서 최근에도 계속 검토되고 있으니 앞으로 끝없는 이야기가 헐리우드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곤한 세상사를 잠시라도 잊고 환상의 세계에 푹 빠져보길 원하신다면 영화도 좋지만 지금 당장 원작 소설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은 차경화 씨 번역본으로 주문하셔야만 합니다. 미카엘 엔데가 차경화 씨와 논의하면서 끝없는 이야기를 집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번역본보다 원작의 향기를 제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특히 연말이나 휴가 때 읽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책장을 넘기며 여러분은 어느새 잊고 있던 어릴 적 꿈을 가슴속에 빛나는 별로 간직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메마른 현실에서 오늘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끝없는 이야기, 즉 환상 때문이고 그것이 현실의 꿈과 사랑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작품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무나 유명했던 이 영화의 주제곡을 들려드리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